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오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 그 너머의 심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체에서 많이 뵈가지고요. 그럴 리가요. 연예인 뵙는 느낌입니다. 네, 검색창에 우리 교수님 성함 임명호 이걸 검색하면은 청소년 문제부터 묻지마 살인, 가족 갈등까지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쫙 뜨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이 체감하시기에 본인을 많이 찾는 사회적 이슈 뭐가 있습니까? 제 이름이 많이 나오면 네. 별로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이게 어두운 뉴스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뭐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네. 뭐 성폭력 그리고 우리 학교 폭력 네. 이런 쪽에 주로 이름을 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주변에서는 임명호 나오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내용만 기억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뭐 어두운 면들이죠. 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심리라고 하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닌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사실은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마음의 감기처럼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 겪는 일종의 심리적 갈등들이 많아진 그 추세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울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확실히 네.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활에 네. 많은 단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마이크가 갈까요? 네, 저희와 사이에 있어야 소리가 잘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심리적 해석을 여러 칼럼이나 방송 강연을 통해 세우고 계신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화두는 심리 밸런스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심리 밸런스 게임을 아주 재밌어. 저도 이거 궁금한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질문을 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저희가 손을 들겠습니다만. 각각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답을 자. 할게요. 네. 자, A. 다음 중 더 위험한 유형은 네. 1.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늘 혼자인 사람. 네. 2.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해 적극적인 관종. 자, 하나, 둘, 셋. 2번. 달라졌어요. 오, 다르시네요. 네. 저는 네. 수세영 씨 두 번째 문제 네. 하겠습니다. 카톡 프로필로 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나의 카톡 프로필은 이것이다. 네. 1. 내 얼굴 셀카. 2. 꽃, 산, 바다 등 자연. 네. 3. 설정을 안 한다. 하나, 둘, 셋. 2. 어머 또 이거는 뭐 겹치네요. 아니 세 번. 1, 저 1. 2. 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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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와, 이거 다음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데. 나는 네. 유튜브 쇼츠나 틱톡 등 SNS로 킬링 타임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한다. 네. 많이 다르군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족이 우울감을 심하게 느낄 때 나는 정신과를 찾는다, 심리 상담실을 찾는다. 1. 정신과, 2. 심리 상담소. 하나, 둘, 셋. 2. 2. 네. 이거는 겹치는데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아유. 이거 시험 어려워.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주실 텐데 네. 긴장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나씩 풀어주세요. 네. 처음이 더 위험한 유형으로 1번이 늘 혼자인 사람이고 2번이 관종인 사람인데. 네. 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할 때는 네. 오히려 이제 은둔하고 있는 조용한 사람들이 더 네. 무섭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네네. 네. 조용한 왜 사람들이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슬픔이라든지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참아왔다가 네. 한 번에 왈칵 터뜨리거든요. 잠재돼 있다가 확 터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해주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이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왜 관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최수영 씨는? 저는 왜냐하면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 끊임없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피곤한 삶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신을 계속 자꾸 소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아닌 나를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막 말이 많고 네. 시끄럽고 네. 뭐 이렇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고 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네, 네. 했었는데요.
점점점 이제 임상적인 사례를 많이 만날수록 아. 그 조용한 사람들 그러나 울분이나 슬픔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고요. 아. 우리 심리에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이프랑 한 30년 살고 있는데요. 점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제가.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 어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게 묻은 다이너마이트가 더 크게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이제 그 맞습니다.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네. 거가 일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카톡 프로필로 보는 심리인데 저는 꽃산 바다 자연을 택했고 최수영 씨는 저는 이제 뭐 제 얼굴, 제 가족 뭐 이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자기 얼굴이라든지 뭐 가족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람을 좀 보여주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관심이 좀 적으면 네. 뭐 이제 산이나 강, 꽃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자연 있겠죠. 이런 걸.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에는 반대급부적인 반동 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예, 예. 오히려 사람이 좋은데 그게 또 너무 힘들어서 네.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산이나 자연을 강 연주도. 같은 아. 자연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예. 조금 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좀 다를 수 그럼 있어서 얼굴을 내보이는 사람은요? 얼굴 내보이는 사람들은 그것도 반동이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자신감이 있는 약간 외향적. 네네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자신감이니까요.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가족들을 크게 넣어가지고 온 가족을 다 보여주면 저도 제일 배경, 작아지니까. 저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예. 자, 그다음 질문이 근데 설정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게 진짜. 그거 그건 안 빈 하는 공간을 사람은-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드물지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아. 세상에 정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렇군요. 그 저희가 그런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은 뭐 무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약간 소극적 그다음에 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킬링 타임용으로 유튜브 쇼츠나 틱톡 SNS를 본다. 저는 하는 편이고 우리 최수영 씨는 저는 안 하는 사실은 안 한다. 거의 안 하고, 네. 보통은 많이 하시죠. 젊은 친구들은 안 할 수가 없을 안 할 겁니다. 수가 없어요. 네. 끼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인싸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너무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다들 다 이렇게 아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어떤 식으로, 예. 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그 SNS 프로필에 좀 매달리는 친구들을 좀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생각은 네. 드는데 그래도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질문은 킬링 네. 타임으로 이런 거를 한다 안 한다. 저는 보는 킬링 타임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남이 만든 걸 보거든요. SNS 네, 하는 네. 보는 하진 것도 않고. 킬링 타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오리지널로 이제 뭐 뉴스 검색 혹은 뭐 이제 뭐 책의 구절들 뭐 이런 건 네. 찾아보고 뭐 하는데 근데 이게 별로 저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흥미로우면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어. 너무 재밌던데. 제가 그냥 아직 너무 젊으신 거고. 네. 저는 득돌한 겁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네. 가족이 우울감을 심하게 느낄 때 나는 정신과를 찾는다, 심리 상담실을 찾는다였는데 저희 둘 다 심리 상담소였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신과는 만약에 가면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 약을 드십시오 하고 끝날 것 같고 맞아요. 심리 상담소는 제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다른 게 어떻게 다르세요? 저는 정신과라는 걸 간다는 자체가 혹시 누가 볼 수도 있고 제 자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약간 두려운 건데 심리 상담소는 조금 편안하게 가겠는데 정신과라 그러면 이게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혹시 이걸 누가 또 뭐 보거나 이러지 오해할까 않을까 봐. 그런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죠. 그렇죠. 있어서 네.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네.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이 심리의 장점을 같이 이렇게 병합한 그런 분들도 꽤 계셔서 생각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좀 친절한
정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심리 선생님들도 네. 굉장히 이런 그 과학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럼 뭐 약물 치료라든지 네. 또는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최근 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에 좀 많이 좀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겹치기도 됩니다. 하는 것 같아. 약간 이제 네. 그 보시는 분야들이.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SNS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뭐 카카오톡이나 이제 각종 메신저로 인해 가지고 심리 불안을 겪는 그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보내놨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고 계속 일로 남아 있으면은 이거 내가 이거 뭐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관심 뭐 없나부터 화가 났나 해석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어렵죠. 특히나 이제 연애 관계에 있는 남녀 관계는 이게 이제 손가락이 닳는 사람이 진다라는 이제 속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는 없고요. 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젊을 때에는 이렇게 그 연인이 뭐해 이렇게 오면은 막 빨리 막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잠도 안 자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뭐해 이런 말이 오면은 좀 두렵죠. 예. 그래서 들어오시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적이고 신경도 좀 많이 쓰고요.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니까 압력도 있고 그렇죠. 압력이 느껴지죠. 예, 또 감시당하는 느낌도 사실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실시간 커서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맞아요. 있어서 네. 바로 대답을 해야 네. 되니까 네. 예, 어렵습니다. 참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그 말하자면 조금 늦게 답하는 사람은 약간 성격의 문제도 그러니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뭐 어때 좀 늦게 해도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급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보고 사실 그리고 요새 다 스마트워치를 차면은 실시간 확인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스마트워치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차요. 예, 어쨌든 저는 없어요. 저도 네, 없어요. 답이 늦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저희가 오늘 살롱드 상암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 교수님과 심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그 인간관계가 정리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연락하기 싫은 사람이나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 특히 뭐 요새 이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정리하는데 건강하게 잘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진짜. 아유, 건강한 정리.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법륜 스님 얘기 네네. 듣고 뭐 불편한 사람 만나지 마라. 피하는 게 정답이다. 산책이다.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뭐 심리학자지만 똑같이 그런 경우를 좀 느꼈고 그래서 예.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정말로 좀 힘든 내담자 환자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중에요. 네.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루는 방법. 방법. 예, 그러니까 일정을 미루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는 예.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좀 아파. 아. 실제로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파. 네. 내가 좀 아파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아.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옆에 있는 좋은 병원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분한테 가렴 아. 이렇게 좀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뭐 네.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약간 이격을 좀 둬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맞습니다. 드립니다. 네, 뭐 물론 뭐 인문학적인 철학이 있다면 네.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자주 그런 일들을 좀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미루는 방법이나 내가 좀 약간 무능하거나 내가 좀 아프다라는 방법으로 좀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그 저희 같은 이제 저는 50대 후반입니다만 이제 사실 이 나이쯤 되니까 인간관계는 이제 넓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가는 거라는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아직도 사람 만나면은 더 이제 전화번호 저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50대에서 지혜로운 인간관리 요즘 저희 방송을 또 약간 저희 그 40, 50대 청취자들이 많이 들으셔서 네. 좀 약간 조언을 주신다면은. 예. 뭐 이제 제 얘기를 할 수밖에는 네, 없는데 네, 저 네. 같은 경우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나 고향 친구들도 1년에 한두 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그동안 좀 못 만났던 친구들 한 번 좀 연락을 해서 네. 한 번쯤 만나본다라든지 사실 그 정도만으로도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문자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 기간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라디오도 오래 했었는데 요즘처럼 문자가 날이 서 있고 진행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행자를 향해서 육두 문자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감당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2개의 전화번호를 쓰면서 동시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달달하고 편안한 시간에는 안 오세요. 딱 그 시간에만 오셔요. 네. 그렇구나. 어떻게 저희는 하면 될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감당해라. 예, 그냥 감당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청취자 여러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대치돼 있고 한쪽은 마음을 다치고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잘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건데 뭐 나랑 다른 어떤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폄하를 하거나 또는 뭐 혐오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부족해서입니다. 네. 틀림없이 본인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폄하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쉬운 예가 갑질이라고 보통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면 사실은 그 심리는 칼 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은 그런 나르시시즘은 열등감의 발로다. 반대 보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과하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굉장히 과다한 자의식에
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숨겨져 있는 열등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갈등 관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틀림없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네요. 저는 예외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좀 제 그러면 마음이. 우리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적 갑질을 하는 트럼프. 그 교수님 쓰신 칼럼 중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 휴대폰 잠금하면 자기 얼굴을 대문짝에 걸어둔 도널드 트럼프. 이 스트롱맨의 이 마음. 심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스트롱맨이죠. 네. 자의식 과잉입니다. 자의식이 과잉. 과잉입니다. 분명히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 그 이면에는 분명히 개인 서사에는 열등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트럼프도 부분들을 열등감이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언어를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과도한 자의식은 분명히 열등감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본인 그 프로필을 그렇게 크게 네. 본인 얼굴을 한 거는 그만큼 본인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 분들이 MBTI 그러니까요, 열광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MBTI 자기 걸 모르면 어머 어떻게 그걸 몰라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세요? 믿을만한가요? 예, 저도 MBTI에 관련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그 MBTI도 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NF와 네. ST라고 하는 F와 T인데요. 네. 너는 정말 논리적이냐, 생각 중심이야, 그리고 감정 중심이야, 직관 중심이야. 이게 이제 융의 감정과 이성에서 네. 나오는 이론인데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과학적인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냥 호기심. 어떻게 되세요? 최수영 씨는 친구? MBTI가? ESFJ. 이게 헷갈리네. 저 잘 몰라요 사실. 이제 네. 찾아봐야. F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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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네. F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T보다는. 저는 T거든요. 네, 어. 그러신 것 같았어요. 왜 보이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저희 집도 네. T하고 F가 둘 대 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서에 많이 변화가 좀 있고요. T는 네. 정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서가 있지만 뭔가 이제 T를 잡고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T가 표방이 강화된 되어져 건가요? 있는 그렇죠. 아.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T가 없으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제가 또 왜 그런 걸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이제 그 교수님 사실 요즘에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그 무기력이라는 화두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무기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기력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느끼는 순간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래서 문제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책도 제목도 봤는데 왜 무기력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사회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뭐 특히 젊은 사람들 되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어허. 20대 초반에 결혼 문제, 주거 문제, 네. 직장 문제가 모두 겹칩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의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의 지금 기성세대 이상의 그 노력과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더 무기력하고 말하자면 성취감을 얻을 수 없는 세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피로 사회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네. 뭐 성취감을 얻을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확행. 말하자면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네. 게 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뭐 즐거움이랄까 그러니까요. 기쁨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요즘에 그러니까 교수님 뭐 아보하라고 아주 보통의 하루가 오히려 또 이제 그 맞습니다. 트렌드가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작은 소통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소통. 작은 소통,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아침에 산책하는 거 1시간이
그 이런 성취감을 얻거나 무기력을 깨는 첫 번째 습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가 없는 사람은요? 강아지 없는 사람 혼자 산책하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나무랑 대화합니까? 그것도 좋죠. 나무랑 대화해도 좋고요. 중얼중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요. 아.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 코로나 때 네. 살아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려고 결심을 해서 거의 어머나. 한 달 동안을 거의 집안에서 은둔해 있었어요. 아.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이상하니까. 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입 선생님이셨는데 네. 찾아가 보니까 애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어머.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주고 본인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레를 해서 밥을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 네. 세상에. 그 군대에서 이제 그런 그 취사병을 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가 한 달 반을 더 삽니다. 예.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난 네. 다음에 한 달 반 후에는 이제 방문 사회복지사가 네. 발견을 해가지고 그 네.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무기력하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선생님의 작은 온정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본인이 이 아이를 살린 거를 모릅니다. 아. 자기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패하면 죽었으면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네. 했겠죠. 본인이 살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의 온정이 아주 작은 온정이 있으면 그게 씨앗이 돼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고요. 아.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의 4분의 3은 비전문가가 만납니다. 4분의 1만 전문가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3이 전해주는 그 따뜻한 그 한마디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뭐 어디에서 이제 항상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교육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소한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생각보다는 커다란 그러니까 나비 효과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나비 효과가 됩니다. 네. 교수님 말의 중요성을 하셔서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주 그 혀끝에 예리한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데 그거 말고 활인을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혀끝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라는 그 말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작은 말의 실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말 하나면은 네. 아주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우리 전문가 편향에서 벗어나야 되겠네요. 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최근 5년 새에 ADHD 환자가 140%다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의외인 게 보통 잘 산다는 그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서울 강남이 1위였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못된 편견이죠. 사실은 정상적인 아이도 ADHD 약을 먹으면 학습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학술 보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늘어날 뿐이고요. 아, 그럼 이분도 강남에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러면 진짜 ADHD라서가 아니라 그거 약을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처방받는다는 맞습니다. 뜻인가요? 물론 이제 어머나. 유병률도 좀 높아졌습니다. 아. 우리가 성인에서도 ADHD가 발견이 되고 많이 쓰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보통은 그 접점에 있는 ADHD보다는 정상에 네. 가까운 그런 아이들도 ADHD 약을 좀 많이 복용을 하고 있다. 음.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시다는 네, 말씀 네, 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좀 많이 보면서 네. 제가 생각을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들도 사실은 한 아이가 그 세 명의 여고생이 네네. 사망한 네, 네, 거예요. 네. 그 사건에서도 조부모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유, 저런.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또는 뭐 상담 선생님에게 맡기거나 보다는 가족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한마디라도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뭐 굉장한 뭐 전문가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같이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 네.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 음. 저는 뭐 어지러운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그 광고 카피에서 본 말인데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 안에 안전벨트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광고 카피를 봤는데 네. 위험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그런 뜻으로 예, 들립니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내 네. 생명을 그러니까, 지켜주는 예, 그런 예. 안전벨트 같은. 근데 혼자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충분히 가족과의 유대감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같이 뭐 이렇게 SNS, 핸드폰도 발달이 되어지고 실제로 코로나 때 그 영국 지침을 보게 되면 네. 하루에 2번 이상 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SNS를 포함한 소통을 하라. 소통할 것. 할 것. 그리고 그 소통을 할 사람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놓을 챙겨갈 것 해놓을 이렇게 것. 이야기합니다. 네. 한 번쯤은 내가 힘들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유 교수님 나중에 조금 더 모시고 싶은데 네. 시간 좀 내주세요. 꼭 나중에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살롱드 상암,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이따 끝곡은 교수님 신청하신 곡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족 관련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